매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대규모 행사 드림포스, 세일스포스가 고객사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이벤트인데요. 메탈리카 같은 유명 스타들이 공연을 하고 세일스포스 고객과 개발자 등 17만 명이 모여서 거대한 축제를 즐깁니다. 행사가 열리는 며칠간은 샌프란시스코 전체가 봉쇄될 정도라고 하니 그 규모와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겠죠. 여기 참여한 고객들은 세일스포스의 기능을 서로 추천하면서 열성적인 팬덤 문화를 보여주는데요. 이 빅 이벤트의 기획자이자 수많은 팬덤을 거느린 주인공, 바로 세일스포스의 창업자 마크 베니오프입니다. 190cm가 넘는 이 거구의 CEO는 구독형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세일스포스를 세계 1위 CRM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키워냈죠. 현재 포춘 500대 기업 중 90%가 세일스포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기업 가치는 212조 원이 넘는데요. 사실 마크 베니오프는 미국 기업가 중에서도 손꼽히는 셀럽입니다. 일론 머스크만큼은 아니지만 100만 명이 넘는 트위터 팔로워를 보유했고요. 그의 인맥은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부터 락그룹 U2의 보노, 배우 매튜 맥커너이, 동물학자 제인 고달, 델의 CEO 마이클 델 등 정치, 경제, 대중문화 전 분야에 포진해 있죠. 오늘은 위대한 쇼맨이자 가장 혁신적인 기업가로 불리는 세일스포스의 CEO를 파봤습니다. 베니오프는 한마디로 될성부른 떡잎이었어요. 15살 때 게임 회사를 차리고 사업에서 얻은 수익으로 대학 학비를 마련할 정도였죠. 대학생 때는 애플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스티브 잡스와 인연을 맺는데요. 잡스를 우상처럼 존경했다고 합니다. 졸업 후 오라클에 입사한 그는 1년 차에는 올해의 루키로 뽑히고 입사 3년 만인 26살에는 오라클 역사상 최연소 부사장으로 승진합니다. 직무 능력치 만렙, 이 정도면 사기캐죠. 하지만 30대 중반이 되면서 더 큰 꿈을 펼쳐보고 싶은 야망이 생깁니다. 창업을 결심한 그는 휴가로 떠난 하와이의 오두막에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요. 아니, 오두막을 빌려 쓰듯이 기업들도 인터넷으로 소프트웨어를 빌려 쓰는 시스템을 갖추면 어떨까? 이때가 90년대였으니까 당시로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혁신적인 개념, 사스를 고안한 겁니다. 그는 오라클에서 핵심 인재들을 데리고 나와 1999년 세일스포스를 창업합니다. 오라클 정예 멤버들이 뭉친 어벤져스 팀이었죠. 하지만 천하의 베니오프도 창업 초기에는 막막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스티브 잡스를 찾아갑니다. 잡스는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는데요. 그중 하나가 회사를 24개월 내에 10배 성장시켜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니오프는 이를 즉시 실행에 옮겨요. 창업 후 한 달 만에 첫 소프트웨어 시제품을 완성합니다. 완벽한 서비스를 내놓으려고 시간을 끌기보다는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재빨리 승부를 건 것이죠. 그렇게 세상에 나온 것이 세계 최초의 클라우드 기반 고객 영업 마케팅 관리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아마존보다도 7년이나 앞선 서비스였죠. 사실 이때만 해도 기업들은 큰 돈을 들여서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직접 설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베니오프는 기업이 매월 소정의 요금을 내면 인터넷을 통해 세일즈포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는 신세계를 열어줬죠. 소프트웨어를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유지보수도 세일즈포스가 대신해 준 겁니다. 기업은 데이터를 세일즈포스 클라우드에 저장하기만 하면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 건데요. 베니오프는 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알리기 위해 No Software라는 슬로건을 내세웁니다. 소프트웨어는 죽었다. 이제 웹에서 쉽게 빌려 쓰는 시대가 됐다. 라고 말이죠. 그렇게 세일스포스는 실리콘밸리의 가장 핫한 기업으로 급부상합니다. 기업 소프트웨어 시장의 판도를 바꾼 것이죠. CRM이란 고객 관계 관리, 즉 고객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통해 고객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세일스 전략을 도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글로벌 CRM 분야에서 세일스포스의 점유율은 약 24%,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같은 쟁쟁한 기업을 압도적으로 따돌리고 있는데요. 지난 10년간 세일스포스의 연평균 매출 성장률은 무려 29.1%에 달합니다. 이렇게 장기간 고성장이 가능했던 이유는 오하마라는 단어로 압축됩니다. 오하나는 하와이 말로 가족을 뜻하는데요. 혈연지간이 아니라도 인간관계를 맺은 모든 사람을 가족으로 대하며 공존을 추구하는 하와이 원주민의 문화입니다.
베니오프는 이 하와이의 오하나 문화에 감명을 받고 이를 세일즈포스의 조직 문화로 만들어 나가는데요. 오하나 조직 문화의 첫 번째 키워드는 고객 신뢰입니다. 모든 기업들이 고객이 가족이라고 외치지만 이러한 관계를 실제로 구축한 회사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세일즈포스는 고객을 진짜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합니다. 가족 간에는 비밀이 없어야 한다는 철칙 아래 일단 고객에게 비밀을 주지 않았어요. 고객의 칭찬뿐만 아니라 불만도 홈페이지에 모두 기재했죠. 근데 가족끼리 비밀은 있어야 되지 않나? 고객이 어려우면 가족처럼 가장 먼저 나섰습니다. 팬데믹 기간에는 고객사들을 돕기 위해 몇 가지 서비스들을 새로 개발해서 무료로 배포하고 그랬어요. 세일즈포스의 세심함에 한번 감동해본 고객들은 세일즈포스를 떠나지 않게 된 것이죠. 오하나 조직 문화의 두 번째 키워드는 혁신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결국 제품이 좋아야 고객이 떠나지 않겠죠. 세일즈포스는 1년에 3번은 반드시 제품을 업그레이드해서 고객에게 새로운 기능을 제공합니다.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혁신 솔루션을 계속 제공함으로써 고객사의 성공을 돕는 것이죠. 오하나 조직 문화의 세 번째 키워드는 체화입니다. 베니오프가 오하나의 가치를 직원들이 체화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드는 건데요. 세일즈포스에서는 모든 직원의 봉사활동 현황이 대시보드로 전사에 공유된다고 해요. 남을 직접 도와봐야 고객이 어려울 때 발벗고 나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데요. 인재 채용에 있어서도 오하나 정신이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세일즈포스에서는 아무리 최고 명문대를 나왔던 다른 회사에서 최고 실적을 거뒀던 거만한 사람은 일단 거릅니다. 오하나의 가치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절대 뽑지 않는 것이죠.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같은 다른 빅테크 기업을 생각해보면 정말 유니크한 기업 문화인 것 같아요. 이런 기업 문화는요, 고객들의 감동으로 돌아왔고 고객들은 팬이 됐습니다. 자발적인 브랜드 옹호자가 돼서 입소문을 내기 시작했죠. 매년 드림포스 행사에 17만 명의 고객사와 개발자들이 모이는 것도 이런 열정적인 팬덤이 구축된 덕분인데요. 깐깐한 B2B 시장에서 고객의 입소문으로 성장한 회사, 베니오프가 심어놓은 세일즈포스의 가장 강력한 자산인 것이죠. 베니오프는 2021년 7월 30조 원을 들여 슬랙을 인수합니다. 한국에서도 요즘 업무용 메신저로 많이 쓰고 있죠. 저희 팀도 슬랙을 쓰는데요. 기업용 메신저 1위입니다. 슬랙을 인수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고객들의 성공을 언제 어디서나 지원하는 디지털 본사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슬랙과 세일즈포스 솔루션을 통합해 업무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하는 것이죠. 자, 슬랙의 인수 효과는 바로 나타났어요. 세일즈포스는 2021년 4분기에 총 매출 73억 달러의 기록적인 성과를 올렸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한 실적입니다. 골드만삭스는요, 2025년까지 세일즈포스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은 세계 2위 소프트웨어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모든 산업이 디지털로 전환하는 이 시기에 업무용 소프트웨어와 고객관리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지는 건 당연한 미래겠죠. 세일즈포스의 미래가 기대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베니오프가 굉장히 건전한 철학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는 건데요. 베니오프는 기업이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플랫폼이다 라고 말해요. 그는 이러한 신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기부 활동을 펴고 사회적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유행하는 111 사회봉사부들도 그가 만들었는데요. 회사 자본의 1%와 제품의 1%, 업무 시간의 1%를 전 세계 커뮤니티에 환원하는 모델이죠. 또 부인과 함께 설립한 자선단체를 통해 거액을 기부해 왔는데요. 지금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도전 과제는 기후변화입니다. 최근에는 클라우드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툴을 발표하기도 했죠. 그는 더 나은 세상이라는 목표를 위해 자신의 유명세와 인맥을 10분 활용합니다. 월드 투어를 다니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외치고 함께 행동하자고 독려하죠. 많은 창업가들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외치는데요. 베니오프야말로 이를 정말 실천하는 창업가입니다. 액센추어의 CEO 줄리 스위트는 베니오프를 이렇게 말합니다. 쇼맨십과 실체를 모두 갖춘 보기 드문 인물.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기는 정말 어렵지만 베니오프는 자신이 열정을 갖고 하는 일을 반드시 이뤄내는 인물이라는 건데요. 이제 기업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해서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앞으로의 기업의 성공은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회에 도움이 되느냐에 달려있는데요. 베니오프의 행보가 더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세일즈포스 읽어드렸습니다. Space, boundary of human achievement, the new frontier.
escape. It's time to engage. It's time to plant more trees. It's time to build more trust. Time to make more space for all of us. So while the others look to the metaverse and Mars, let's stay here and restore ours. Yeah, it's time to blaze our trail. Because the new frontier, it ain't rocket science. It's right here.